행복 시민모임 지원 담당으로서 어려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게 네네. 되었습니다. JTS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활동을 할 때 열악한 친정엄마 집이 생각이 나고 혼자 사시는 현실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께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먹거리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데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께는 여러 번 전화를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복지 혜택을 알아봐 드리는 활동을 하니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께는 여쭤보면 그런 복지 지원 별로 필요 없다 하시고 저희가 자주 방문하시는 걸 원하시지만 현실에 저는 지저분하고 정리 안 된 엄마 집을 가면 불쾌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보이니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예,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도 제대로 이렇게 못 해드리는데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하고 보살피는 그 돕는 일을 하는 게 위선적으로 느껴져서 불편합니다. 스님, 제가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을 잡고 활동을 해야 할까요? 마음이 그렇게 들겠다. 이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비교해서 어떤 일을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길 가는 남의 아이를 돌보거나 어려운 아이를 돌보다가도 내가 내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만 남 아이 돌본다 그러냐. 내가 내 집도 제대로 청소 안 하면서만 남의 집 청소해 주냐. 이렇게 외국에 가서 뭐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뭔 내가 남 나라 사람도 없느냐. 뭐 이렇게 자꾸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것을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란 건 어떠냐 하면 한 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는 거는 또 누구나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동반해서 뭐 부부 모임에 참가했을 때 그러잖아요. 집에 나하고 남편하고 살 때는 뭐 차문을 열거나 물건을 들고 가거나 할 때 남편이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모임에 가면 남편이 뭐 다른 여인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줄 때도 있고 물건을 뭐 아이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드릴 때도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저 인간 나한테는 문도 한 번도 안 열어주고 물건도 한 번도 안 들어주더니 딴 여자한테는 안가히 잘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중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속되는 것은 연습이 안 되면 잘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노인들 보세요.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맏며느리가 늘 밥해주고 늘 청소해줘도 이게 일상화돼 버리면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가 늘 돌봐주면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상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이제 추석 때나 설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용돈도 드리고 옆에서 뭐라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 막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칭찬하고 이런 맏며느리가 이제 섭섭해지거든요. 그런 이런 게 그럼 시어머니가 사람을 차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떨 때 그러면 이것을 내 가족이라고 돌보면 너무 이게 폐쇄적인 자기 가족에 집착을 하는 거고 그럼 내 가족이라고 돌보지 않으면 외면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한 게 수행자로서 나와 남에 대해서 균형을 잡히는 자세냐. 자기가 자기 부모, 남은 돌보지 않더라도 자기 부모를 좀 지나치게 돌본다 하더라도 그건 흉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는 자기 가족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이
인정이 다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남을 돌볼 때 내가 어떤 혼자 사는 할머니를 돌볼 때 그 혼자 사는 할머니의 집의 그 형편이 우리 어머니보다도 더 열악하다. 그 다음에 더 지저분하다. 건강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될 때는 이거를 우리 어머니도 돌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집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는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외국에 가서 우리가 지원할 때도 한국은 놔놓고 외국에 지원하느냐 이래 보면 안 되고 외국에 우리가 살을 지원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살이 있는데도 지원한다. 그럼 한국에는 없는데도 지원 안 한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열악하기 때문에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런 데 가서 지원을 해보고 친정이든 시댁을 가보니까 내가 답방하는 곳보다 우리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더 어렵게 산다. 그렇다면 내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돕는 거는 개인사가 아니고 이거는 공인으로서도 도와도 된다. 이런 얘기. 공인으로서도 도와도 된다. 그것은 비록 형제다. 비록 시어머니다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남이라도 도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돕는다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비교해보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아이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우리 어머니도 이런 어려움이 있네 가 연락해 보니까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이걸 보니까 내가 깜빡 놓쳤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오히려 이걸 계기로 했었대요.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어려움을 내가 알아차리고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속하는 분이다 이러면 이 활동을 그만두고 나는 그 봉사 시간에 시댁이나 친정댁을 가서 부모님을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정토 안에 그걸 얘기하면 그건 자기 역할이 된다.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자기는 그 시간에 그 봉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열악하다면. 또 우리 부모님보다도 덜 열악하다면 우리 부모님도 내가 못 도와주는데 이런 집에까지 와서 내가 도와줄 필요가 뭐 있나면 안 도와줘도 된다. 이런 집은 선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봉사 가는 데가 더 열악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골에 내려와서 살면서 저희 아버님이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 가끔 들여다보면 삶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예요. 집도 있고 자기 소유도 있는데도 왜냐하면 아무도 가족이 오지 않으니까. 그럼 아버지를 돌보면 출가한 성녀가 어때요? 자기 부모만 돌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웃 사람은 어떠냐? 그래 이웃을 살펴본 거예요. 그 이웃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다가 이분들도 내 부모라 하면 어떻게 하겠냐. 또 내 부모도 이렇게 출가했기 때문에 집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노인을 도울 때 그 속에 뭐다. 우리 부모님도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 부모이기 때문에 돕지 않아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돕는다 하는 것은 우리 평등성의 원칙에 의해서는 개인은 괜찮지만 저같이 공인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 평균성을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하는 게 가족에게 죄스러움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에게 관심을 못 가던 것을 갖는 계기도 되고 또
가족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돕는 거에 대해서 가족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하나도 없다. 물론 부모나 가족들은 섭섭하겠죠. 집은 놔놓고 뭘 남돈다 그러네 하지만은 그것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스님. 예, 균형 잘 잡고 활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JTS 복지사각 그 어르신 발굴 활동을 예, 저희 부모님께 관심 갖는 계기로 이렇게 삼고 예, 균형 있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